그러니까 남한 청년, 나만의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 이 기집애 좀 버릇없네. 처음에 저도 그런 게 불편했어요. 되게 부끄럽다. 저를요? 저 지명이 엄마 추상미입니다. 제가 요즘 본업이 주부기 때문에. 죄송해요. 지명아 지금 가. 태권도. 아니 비가 그치건 말건 버스가 와 있는데 버스를 안 타면 어떡해. 평양냉면이군요. 냉면 좋아하죠? 보통 집은 아니다. 아, 옥류관 냉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첫째 손가락이거든요. 처음에 탈북민 만난 건 2015년도. 한 7, 80년 걸렸어요. 어렸을 때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저희 아버지가 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던 경험? 그래서 임종도 보지 못했던 그 산후우울증 당시에 계속 저희 아이가 죽는 꿈을 꾸거나 잘못되는 꿈을 계속 꿨어요. 그게 아무래도 무의식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상실감,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거겠죠. 이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이라는 이 역사적인 실화를 발견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졌던 모성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 아들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 멀리서 온, 듣도 보도 못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그 아이들을 친부모처럼 돌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쌍둥이에요. 총 13개의 탈북 대안학교에서 40여 명의 탈북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이로봉 밑에서 거물이 맑았어 사랑만. Panie reżyser. Tutaj pani reżyser. 보지 이런 거 마요. 진짜 겁이 많아. 보지 마. 보면 아파요. 나 안 보면 더 아플 것 같아. 보면 아프거든요. 보통 이제 여자들끼리 한 방을 쓰고 뭐 MT를 가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밤에 그렇게 수다를 떨어요. 일단 마음이 열리게 만들자라는 전략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에선 어떤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하는 거는 반말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지 삐져 있고 되게 퉁명스럽게 딱 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 딱 대답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나 진짜 화가 났어요, 저도.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국정원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여과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하고 친한 어떤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또 그거를 대조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고 남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상황에서 딱 취조를 받으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면서 그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어떻게 왔어? 거기서 뭐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트라우마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찍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탈북민한테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냐. 내가 왜 이런 내 아픈 얘기들을 다 해야 되냐. 근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매개체가 되어준 것이 폴란드 선생님들이었어. 이 선생님들이 송이를 끌어안고 울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70년 전에 자기가 그 양육했던 아이들 생각이 나시잖아요. 너 어떻게 넘어왔니?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말도 안 통하는 폴란드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 일주일 동안은 송이하고의 그 수다가 매일 밤 호텔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송이는 15살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전 1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둘 다 이제 임종도 못 보고 그렇게 너무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서로 모든 게 달라도 상처가 맞닿을 수 있구나. 그럼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송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나는 멀어질 사람?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2번째 탈북한 경우거든요, 송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의심의 문을 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명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이는 지금 그 경험들이 쌓여 나가고 있는, 저뿐이 아니라. 그래서 송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너무 소중한 언니 동생이 됐죠.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막, 그럼 제가 아는 모든 인맥과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막 송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저는 기쁨이죠. 뉴스를 봤는데 독일의 어떤 청년이 만든 NGO가 있어요. 근데 그 난민들하고 친구가 하루 되어주기. 근데 거기에 엄청 많은 독일의 청년들이 몰려서, 그래서 뭐 영화관도 가고 식당도 가고 뭐 어디 이렇게 하루를 돌면서 그냥 살아온 얘기,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북한 청년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자. 제 선입견을 많이 깨기도 했고, 나만의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주장이 그냥 막 아주 칼 같아요. 비판 굉장히 잘하고, 아, 이 기집애 좀 버릇없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 친구가 왜 그런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니까 장점으로 보여요. 극단적인 상처의 경험들을 했던 친구인데 정말 웬만한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생존력과 고민, 배우게 돼요, 오히려. 꽃제비 출신이고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 드라마인 이제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있는 워릭대라고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 갔다가 또 캐나다 하원 의원 캠프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 DC로 갔는데 자기가 탈북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사회에 동시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나중에 정말 북한이 열렸을 때 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각 영역에 어떤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체제를 경험한 유일한 사람들이고. 저도 굉장히 명쾌해졌어요. 탈북민을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동생을 통해서. Ein Festakt. 아하. Ja, das ist natürlich ein Symbol für Frieden und Völkerverständigung und für beide deutsche Staaten dieser Art. 아하. 거기 또 뭐 이슈가 독일의 재통일, 이게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뭔 재통일? 그랬더니 정치적인 통일은 다 이루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독일에. 통일은 어떤 외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외적인 거고, 사람의 통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관계, 이게 먼저 되면 언젠가 이렇게 선물처럼 딱 올 것 같아요. 그럼 외교적인 사건까지. 네. 지명아. 엄마. 버스 타라 그런 거잖아. 자이언센터 앞에서. 왜 안 탔어? 너 그럼 퀵보드 타고 갔어? 아, 못 살아.